정적 평형과 탄성의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2번하고 5번을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예제 12-2번인데 수평 막대 위에 서 있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 벽에 대해서 요 막대가 이렇게 있고 요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파이의 각도가 있고요. 막대의 길이가 L이고 여기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도 안 부서지고 균형이 잘 맞아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는 문제이고요. 길이가 58m이고 무게가 200N이다. 수평막대가 벽의 경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막대의 한쪽 끝은 줄에 연결되어 있다. 파이가 53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무게가 만약에 600N인 사람이 벽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서 있다고 하자. 줄의 장력과 벽의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보자. 지금 세 가지 식을 쓸 건데요. 뭘 쓸 거냐면 두 식은 F에 관한 식이고요. 다른 한 식은 토크에 관한 식입니다. 그래서 F가 0이 되어야 되고 토크가 0이 되어야 얘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 서 있는 이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지금 그 F를 모델링 하려고 이제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이 빔 막대를 중심으로 쓰려고 생각을 해보면 막대한테 얘는 뭐냐면 WP B의 웨이트 지구가 B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고요. WP 사람의 웨이트인데 사람의 웨이트를 쓴 게 아니라 사람이 막대를 누르는 힘 이렇게 이제 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저항하고 있는 요 힘은 뭐냐면 벽이 막대를 지탱하는 힘. 벽이 만약에 마찰 같은 게 있으면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얘가 또 수직항력 같은 게 있어서 빔이 벽을 뚫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 두 힘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얘는 RY가 필요할 거고 RX가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장력 T도 있어서 줄이 잡아당기고 있는 힘 이것도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X축 방향을 생각해 보면 RX랑 TX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각도에 대해서 코사인 취했고요. 그 다음에 FY는 위쪽 방향으로 두 개 R 사인 세타와 T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두 개 얘네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계산할 거냐면 토크를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토크를 계산할 건데 토크는 지금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회전 중심을 잡을 건데 회전 중심은 막대 어느 구간에서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구하고 싶은 게 장력이기 때문에 벽이 막대에 적용한 힘도 구해도 되네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식은 여기를 중심으로 놨어요. 그래서 줄이 끊어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본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고 자, 그럼 얘는 막대를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 거죠. WP는 D만큼의 거리에 적용하고 WB는 중심에 작용하고 이렇게 써진 식입니다.
그 다음에 t 사인 파이가 l만큼의 위치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인 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t에 대한 값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PD WB 2분의 L 나누기 L 사인 파이 이렇게 하면 t 값이 나온다. 위에서 풀었어도 됐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값을 대입하면 자, 사람의 무게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위치 200N은 막대의 무게 그 다음에 중심이 왜 4지? 58 아니니? 58? 8m 8m이면 4가 되겠습니다. 58이면 다른 값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도 L을 8m라고 해놓은 걸 보니까 저건 오타인 듯 싶습니다. 8m에 사인 53도라는 거 어디 났어? 여기 53도 이렇게 숫자 집어넣고 나면 값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때 세타를 왜 궁금해하고 있지? 세타는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은데 R 값을 구하려고 궁금해하는 거겠죠? R 값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 그럼 R 값을 어떻게 구하냐? R 값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T 값이 나왔으니까요. 313이라고. 그러면 T를 요 FY식에 집어넣든지 FX식에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FY식보다는 FX식이 더 간단해 보이니까 FX식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저게 어떻게 나오시냐면 R 코사인 세타 빼기 T 코사인 파이는 0이다 해서 요 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T는 나왔고 파이는 주어진 값인데 세타가 안 주어져서 세타를 구하려고 한 거구나. 그럼 세타는 어디서 구하나요? 이거 말고 세타가 또 등장하는 식을 찾아야 되겠죠? 이 토크에 관한 식은 아니네요. 그냥 FY에 관한 식에서 세타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FY에 관한 식에서 세타를 찾으려고 해서 풀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식에서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의 관계를 이용해서 탄젠트 세타를 다음같이 풀어도 괜찮습니다. R 코사인 세타가 T 코사인 파이다 이렇게 식을 쓴 거고요. R 사인 세타가 위식 변경해서 마이너스 T 사인 파이 플러스 WP 이렇게 이제 써진 걸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산기 써서 구했다. 71.1도가 되는 걸 확인했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이만큼의 저항하고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요 식을 써보겠다.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뭔가 이 회전을 하거나 끊어지거나 이럴 것 같은 위험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여기서 구하고 싶은 T랑 R을 구해야 되고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차례차례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T, R 세타 구하는 거니까 T를 풀었고요. T를 푸는 과정은 R이 없는 식을 썼어요. R이 없고 세타도 없는 식. 그래서 T를 2번 식을 전개해서 풀었다. 그 다음에 세타를 그 다음에는 구하고 싶은데 T는 나왔지만 R이 없으니까 R을 구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값이고요. 세타만 구하기 위해서 요건 이제 전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R과 세타 중에 세타를 먼저 구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야 R을 구하기로 해서 여태까지 구했던 값을 다 집어넣는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5번 노세공 압축하기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부피 탄성률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부피 탄성률이요. 지금 식이 공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B라고 하는 부피 탄성률이 있는데 압력 변화를 뭘로 나눈 거다? 뭘로 나눴냐면 부피 변화. 처음 부피분의 부피 변화로 나눴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나오는 공식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공식이고요. 부피의 변형분의 부피 변형력이라는 걸 부피 탄성률이라고 정의를 하였다. 그리고 A분의 F라는 거는 압력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누르는 압력 고려하기로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건 부피가 얼마나 변하는가이니까 델타 V를 맞춰봐야 되겠다. 그럼 나머지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VI는 나와 있는 값인가요? 네, 나와 있어요. 대기 중에서. 그 다음에 델타 P는 나와 있는 값인가요? 나와 있어요. 요 압력을 받는 깊이까지 대기 중에서 집어넣게 되면 압력 변화를 겪게 될 건데, 그때 부피 그때의 부피에 대해서 썼습니다. 부피 변화요. 나중값 빼기 처음값. 압력 변화요. 죄송합니다. 압력 변화에 대해서 단같이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이게 뭐야? 부피 탄성률. B값이죠, B값. 그래서 노스의 부피 탄성률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냐? 노스의 부피 탄성률. 요 값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6.1 곱하기 10의 10승 들어갔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단단한 노쇠공, 뭐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노쇠공. 근데 압력을 받으면 부피가 변한다. 뭐 눈에 띌 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변한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